당신은 우리 인류가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호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극단적인 인사들도 인류는 지구의 암이며 지구는 조만간 인류의 손에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사실 인류는 지구를 파괴할 능력이 전혀 없다. 심지어 지구상의 모든 종을 파괴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인류가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마도 인류 자신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가 탄생한 지 46억 년 만에 인류가 겪은 재난보다 훨씬 많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난을 겪었다. 우리가 생존하는 이 행성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지구의 역사에서 일찍 존재했던 그 종들은 99.999%가 이미 멸종되었고 인류는 그 중에 평범한 일원일 뿐. 인류가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인류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이다. 그중 가장 큰 핵무기는 소련이 폭발시켰던 5천만 톤의 TNT 당량의 차를 수소폭탄으로 폭발 후 발생한 전자기 펄스로 지구 무선 통신이 60분 동안 마비된 적이 있다. 이거 되게 세게 들리지 않아요? 원자탄은 지표면에서 몇십 미터의 깊은 구덩이를 폭파할 수 있고 수소폭탄은 2에서 300m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를 폭파할 수 있다. 이 깊은 구덩이는 70층 높이인데 이것은 듣기에 매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합쳐도 폭발 후 발생하는 에너지는 대지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구가 일찍이 겪었던 그 큰 재난 앞에서 핵무기라는 이 정도의 위력은 정말 무시할 수 있다. 지구가 막 형성된 그 몇 억 년 동안 전체 태양계는 일찍이 큰 운석대와 충돌하였고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은 대량의 슈퍼 운석의 충돌을 받았다.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말기 소행성 대충돌 사건이라고 부른다. 6,500만 년 전 하나의 초대형 운석이 메이코에서 지구에 충돌하여 지구 생태 환경을 개변시켜 공룡대멸종을 초래하였는데 위력은 충분히 놀라웠겠지만 말기 소행성 대충돌 사건과 비교해보면 6,500만 년 전의 이번 운석 충돌은 그야말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 달 뒷면의 운석 구덩이가 빽빽하다. 이 운석 구덩이들은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가장 큰 깊이는 8km에 달한다. 화성의 표면에서는 이미 63만 5천 개, 지름 1km 이상의 운석 구덩이가 발견되다. 달과 화성이라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두 천체는 모두 그렇게 많은 운석 구덩이를 보존하고 있는데 최적이 더욱 큰 지구가 일찍 겪었던 운석 충돌은 틀림없이 달과 화성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이 운석들은 하나하나가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구에 있어서 이 운석들의 충돌은 보잘것없다. 45억 년 전 지구가 형성된 초기에 일찍 화성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크기의 행성이 지구의 몸에 부딪혀 직접 지구를 절반이나 부수고 지구의 자전축을 23도 사인 26으로 비뚤게 부딪혔다. 이 행성의 대부분은 지구에 흡수되어 극히 일부분이 달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충돌이 끝난 후 지구는 아무 일도 없었고 이전보다 더 잘 살았다. 설령 이런 충돌이 다시 한번 온다 하더라도 지구는 멸망할 수 없다. 다만 지구 위의 생물은 오히려 재앙을 당할 것이다. 지구의 역사에서 일찍 5차례의 생물 대멸종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구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리론, 페르미 역설과 대력화기 리론도 측면으로부터 실증하였다. 페르미의 역설이란 무엇인가? 또 큰 여과기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이론을 분명히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우주를 좀 알아야 한다.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직경은 약 900억 광년, 적어도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 은하는 약 1000억에서 1조 개의 항성을 가지고 있다. 지구에 모래가 몇 알 있으면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의해라. 태양과 같은 별이다. 이런 견해는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 크기가 태양과 비슷한 항성은 은하계에만 200억 개가 있다.
은하계 이 200억 개의 항성 가운데는 약 5분의 1이 있으며 그의 살기 좋은 데에는 지구와 유사한 유지 행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행성들은 1000분의 1만이 생명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은하계 전체에 100만 개의 문명이 생겨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우리는 외계인의 어떤 종적도 보지 못했으며 전반 우주는 고요하고 고요했다. 보잘것없는 지구에만 외딴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것이 페르미의 역설이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현재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가설은 바로 큰 필터 이론이다. 큰 여과기 이론의 주요 내용은 우리 같은 정도의 문명은 우주 곳곳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특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문명은 파괴되고 수많은 생명이 이 여과기에 의해 죽도록 막히고 끊임없는 파멸과 신생 속에서 순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문명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외계인을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큰 필터 이론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구가 이미 겪은 5차례의 종대멸종은 큰 필터 이론을 방증하는 것 같다. 일정한 시간마다 지구상의 생물은 영문도 모른 채 대세척되고 대다수 종은 철저히 멸종된다. 우리가 고도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5차례의 생물 대멸종이 발생하는 빈도수로서 과학 연구에서 발견한 데 따르면 평균 6,500만 년에서 1억 1,500만 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 세 번째 생물 대멸종과 네 번째 생물 대멸종은 6,500만 년 간격이다. 다섯 번째 생물 대멸종은 오늘날까지 6,500만 년이다. 만약 인류가 운이 좋다면 다음번 지구 생물 대멸종은 수천만 년이 지나야 발생할 수 있고 운이 나쁘다면 수천 년, 지연은 몇백 년이 더 지나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재난이 발생한 원인은 지각이 찢어졌을 수도 있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수도 있고 다른 희한한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위기든 핵무기보다 훨씬 무섭다. 만약 인류가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지구 생명이 다시 필터 밖으로 막혔고 큰 필터 이론이 또 한 번 문명을 파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지성인으로 지구에 나타난 지 겨우 25만 년이다. 인류는 탄생 이후 지금까지 90%가 넘는 시간을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5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200년 전만 해도 인력은 인류 사회의 주요 에너지 원천이었다. 100년 전에야 인류는 무선 통신 기술을 발명했다. 우주의 척도로 볼 때 인류 문명은 아직 아주 초급적이며 아직 아주 긴 시간을 들여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인류 문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류는 반드시 분초를 다투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다음번 대재난이 오기 전에 자보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 다음 시간 동안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말은 공룡과 다를 바 없다. 인류가 멸망한 지 500년이 지나면 모든 현대 인조 건축물이 사라지고 자연이 모든 것을 덮을 것이다. 인류가 사라진 지 1만 년 만에 일부 대형 석각 건물만이 인류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인류가 5천만 년 동안 사라진 후 새로운 세대의 지구 맹주는 화석을 통해 우리를 감상할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공룡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 이 시간은 지구에 있어서 눈을 깜박이는 것처럼 짧다. 지구는 지금까지 인류가 그것을 보호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인류도 보호할 능력이 없다. 인간과 같은 약소한 생물은 다음 대숙청이 왔을 때 멸종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다면 행운이다. 시간이 이미 많지 않다. 만약 인류가 더 이상 빨리 단결하여 과학기술을 잘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전 인류의 운명은 원래 단단히 묶여있다. 전쟁은 무의미하다. 이데올로기 논쟁은 무의미하다. 진영의 싸움은 무의미하다. 인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모든 분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쳐 전체 집단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가능한 한 빨리 인류가 문명하고 대멸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답이 낙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저희 채널에 가입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